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제가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뭔가 구약의 이야기를 쭉 하려다가 잠깐 쉬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잠깐 휙 날아가서 잠언서로 가볼게요. 잠언서에 26장의 13절에 16절 말씀 갖고 같이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생명의 삶이라는 그 큐티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 큐티 책을 갖고 매일 이제 새벽 기도회를 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찰나가 됐을 때 이 말씀이 제 말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다 보니까는 들었던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얘기들을 좀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 한번 나눠볼게요. 26장 13절인데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 문짝이 돌적이에 붙어서 돌아가듯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만 붙어서 뒹군다.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조차 귀찮아한다. 게으른 사람은 재치 있게 말하는 사람 7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이 말씀 자주 대하는 말씀이십니까? 네, 되게 재밌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대했던 거는 이민교회에서 대했던 건데,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던 거가, 어머, 내가 이 짓을 한 적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는 이 사자가 굉장히 되게 현실적으로 실제로 존재했던 게 있었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이런 거였어요.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는데, 나가서 뭔가 하려면은 항상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영어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수업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머리가 빠개질 것처럼 아프고, 나가서 뭔가 대화를 하려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대화를 시작해가지고 다음 대화를 넘어가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되게 싫어했던 거가 이제 커피 아워, 그래가지고 다들 이렇게 커피 해놓고 쿠키 놔두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학생들이 같이 이야기하고 막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데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거기 가면 항상 사자들이 드글드글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같이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힘든 게 이런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이제 커피를 들고 쿠키를 하나 들고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Hi, my name is 히큐 Park. 그러면은 이제 이름이 이상하니까는 Where are you from?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I'm from Korea 이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막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막 쫙. 요즘에는 아마 애들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K-팝이면 이런 것 때문에 막 내 생각에 반응이 와우 막 하면서 뭔가를 했을 텐데, 이제 그때의 대화는, 이제 90년대의 대화는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해가지고, 이게 중국인지 일본인지 이런 것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이제 가끔가다 이제 나왔던 대화가 우리 엉클이 그때 한국 전쟁에서 참여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갑자기 나랑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한국 전쟁과 나와. 그래서 그러면은 막 Korea is very different right now 뭐 이러면서 뭐 이러면, 그러고 나면 서로 또 막 정적이 쭉 그러면서 뭔가 이제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제 저는 이분들이 다 사자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대화를 제대로 시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 대화가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갔다 오면은 머리 빠개져야 되는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고 싶지 않아서 자꾸 집으로 들어가 있고, 나는 책만 읽을 거야, 나는 내 것만 할 거야, 뭐 나는 한국 사람들만 만날 거야, 뭐 이제 이런 사고들을 했던 그 시절에 제가 느꼈던 건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재밌죠. 그래서 문짝이 돌적이에 붙어서 돌아가듯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만 붙어서 뒹군다.
근데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 입에 떠넣기조차 귀찮아한다. 이제 이거는 되게 게으른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아주 그 재미있는 구절이 나타납니다. 게으른 사람은 재치 있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이게 어 이게 저는 아주 특이한 그 문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좀 재밌지 않나요? 그 왜 이렇게 재치 있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무슨 근거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제 그거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 있으니까요. 집에 누가 찾아오잖아요. 7명이 찾아와도 나는 내 집은 내가 너무 잘하는 공간이어가지고 모든 것들의 전문가인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거는 내가 숟가락이 몇 개고 숟가락이 어디 있고 소금이 어디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저 화장실은 저기에 있고 수건은 이렇고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 어느 누가 와도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와도 나보다 잘할 리가 없고 세상에 뭐 교황이 와도 나보다 잘할 리가 없고 뭐 어디서 뭐 대통령이 오셔도 나보다 잘할 리가 없는 공간이 내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는 재치 있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내가 훨씬 더 지혜로운 거죠. 그 돌적이에 붙어서 돌아가면서 그 침대에만 둥글고 있는 바로 있는 그 공간이 사실은 내가 가장 지혜로운 공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마 그 게으르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나의 공간, 내가 가장 익숙한 공간에서 나가기 싫어하는 이들, 그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그 공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그 공간 안에서만 사고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지혜를 놓고 자문서가 이야기하는 거가 게으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런 이 게으른 사람의 패러다임이 되게 실제적으로 자꾸 제가 여러 공간에 들어가서 자꾸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그 교회를 봐도 그렇고 제가 일하는 직장을 봐도 그렇고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그거 뭐 사실 인터넷 안에서도 뭔가 사일로들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나만 보고 있는 그런 공간들이 계속 형성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 저는 어쨌거나 나이가 있어가지고 페이스북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페이스북이 됐든 카톡방이 됐든 그 공간이 하나가 형성돼가지고 그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 나오는 이야기들의 톤이 있고 그 이야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세계가 형성이 되면은 사람들이 그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사자로 보고 있잖아. 네, 우리 여기에서 나가면 사자가 있다, 사자가 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날이 지금 4월 4일이어가서 우리 지금 굉장히 역사적인 날에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는 그 한국 사회가 둘로 갈라져가지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형성이 됐을 때 내가 있는 이 공간에서 우리가 각자가 만들어낸 내러티브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것들이 점점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점점 견고해지고 이쪽도 견고해지고 이러면서 막 굉장히 극단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그 극단화가 되는 모습들 안에서 양쪽이 다 상대방을 사자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요런 여기 이 잠언서가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지혜가 이 게으름 사고의 게으름 이런 것들이 지금 양쪽에서 다 형성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실제로 제가 직장을 갖고 그래서 이 안에서 같이 활동을 해보고 이래 보면은 각 과마다 생기는 내러티브가 생긴다든지 각 단대마다 생기는 내러티브가 생긴다든지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이화여대에 앉아 있는데 이화여대 안에 형성되는 어떤 내러티브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다시 밖에 사자가 있고 나는 이 안에서
요렇게 해서 제한된 사고를 하면서 내가 가장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역동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지 않나. 예,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그 사고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 공간에 밖에서 어쩌다가 다른 목소리가 들어왔을 때, 그 목소리들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는 그 공간이 문짝이에 돌적이에 붙어서 돌아가는, 그래서 침대에만 붙어서 뒹구는,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조차 귀찮아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고의 게으름, 여기에 다른 사고가 들어갔을 때 이 게으른 사람들의 폭력이 생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지혜로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밖에서 들어온 목소리를 가스라이팅을 한다든지, 이게 제 최고로 지혜로우니까, 내가 여기를 너무 잘하니까, 여기 안에서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네가 들어왔으니까 너가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서 서 있었으면은 사자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했을 것이, 안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짓밟아 이기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저는 좀 경험을 해보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에서 경험을 해보는 것 같은데,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요즘 하게 됩니다. 결국에 제가 유학 생활하면서 이 사자들을 대면하게 된 거는 문 열고 나가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밖에 사자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가보면 나가서 어떤 사자와 친구가 되면 사자를 사귀면 사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대화를 해보고, 밖에서 들어온 목소리와, 사실 그가 사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면 내 안에 들어왔던 사자 측에서 나한테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러면 저들이 사자가 아니라는 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조금씩 생겼던 우정과 조금씩 생겼던 어떤 여러 관계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벽을 허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되게 나랑 달라 보이는 그 존재들과 어떤 프렌십을 만들어 나가는 거, 그 친구를 맺어 나가는 거, 친구까지 안 되더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가까움만이라도 한 발짝 다가가는 거. 그래서 그 인사라도 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용기를 내고 좀씩 더 지혜로운 자가 되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되게 막 허공을 잡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사실 되게 지금 스페시픽하게 아주 그냥 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얼굴과 얼굴들이 저는 떠오르거든요. 지금 이 사람하고 관계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제발 더 이상 이 게으름의 장소에서 계속 지혜롭다고 주장하지 않고 좀 터봤으면 좋겠다. 뭐 나가봤으면 좋겠다. 이 문 밖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여러 장소들이 있는데, 그냥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되게 그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사고들이 지금 사실 어떤 교회 밖의 사고들이 되게 달라지는 이 순간에, 이쪽의 이야기를 그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 힘들이 있잖아요. 그 힘들을 깰라면 저쪽 목소리도 들어보고, 사실 저는 저쪽에서도 이쪽에 있는 목소리들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양쪽이 다 들어보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었던 얘기는 이 정도입니다. 하게 교회가 이번 최근에 이제 정치적 이슈에 많이 관련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걱정을 많이 이제 끌어올리게 된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밖에 사자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교회 예전 안에서 설교라는 포맷에서 너무 많이 퍼뜨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공포심일 수도 있고, 저 정권이 잡으면, 아니 저 정치인이 잡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뭐 이제 또 거기에는 음모론도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러면서 서로 그 너무 공격적인 상태가 너무 좀 센 것 같은데 특히 이게 종교가 껴왔을 때 이게 참 무시무시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일반 사회에서도 맞아요. 물론 그런 네. 게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고민 그런 요거를 어떻게 완화돼야 될까? 그러니까 걱정은 지금 이 이후에 과연 종교계가 좀 더 이제 정신 차려서 교수님 그래. 말씀하신 대로 자 좀 서로 얘기나 좀 들어보자 뭐 하면서 약간 서로 손을 내밀 수도 있는데 아니면 종교 쪽만 더 안 강화될 좋은 수도 있죠. 상황으로 갈까 해서 또 이제 다들 그런 걱정을 음, 하면서 음, 살펴볼 것 같고 또 한 음, 가지 트랙은 교수님도 이제 대학생들 많이 만나시니까 성경 시대에도 우울증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죠. 게을러서 못 나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트라우마 같은 그런 뭐 재난적 사건들로 인해서 약간 힘이 없어서 못 나가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음, 근데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구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푸시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음. 그냥 냅둬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이게 또 저는 이게 성격상 이게 또 이거 계속 그렇게 이게 아무래도 설교하는 사람 특징일 수 있는데 에, 제가 그래서 잠언을 설교로 뽑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약간 뭔가 이제 그 어떤 행동 변화를 직접적으로 이제 시키는 메시지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여기서도 좀 이게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기 잠언 말씀이 재밌게도 뭐 해라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이렇더라 저렇더라 음, 지혜 그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더라 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음, 전 이 말씀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그쵸. 종교가 하는 일 중에 이 사자를 갖다가 더 어, 비도덕적인 사자 내지는 뭐지 악한 사자 그쵸 사자라는 게 그냥 무서운 어떤 동물 뭐 이런 거였다가 그게 점점 악마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쪽은 악 우리는 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그런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아주 슈퍼 파워를 갖고 있는 게 난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좀 심한가요? 아니, 난 모두가 다 종교성이라는 그래요? 거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사실 어, 그, 뭐지? 그 창세기를 들여다보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악마가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악마라는 게 나중에 만들어진 개념이거든요. 그게 뭐지? 뭐 4세기, 5세기, 6세기 뭐 이때 만들어지는 개념인데 그냥 그 종교라는 것들이 뭔가 어떤 신성함을 따라갈 때 그거에 반대급부를 만들어 나가는 거가 우리 인간의 사고 체제 안에서 그게 쉽게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복잡한 현실을 놓고 쉽게 생각하는 거가 빨랑 악마를 만들어 나가면은 그게 가장 쉽게 사고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요 사자들이 어떤 나의 앵자열이 나의 불안감이었다면은 이제 그걸 갖다가 악마로까지 만들어 놓으면은 사고들이 그렇게 경직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난 종교가 항상 그런 위험성들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기독교가 그런 사고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가 이제 성스럽다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내러티브들이 점점 강화되겠죠. 악화와 성화와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걱정하시는 그쵸. 진짜로 사자를 만났었던 사람들. 그래가지고 사자한테 물렸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안 나간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보고 꼭 나가라고 해야 되나 뭐 네, 저도 그거 자체가 폭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어떤 그 여정의 어느 지점에는 결국 한번 나가보는 어떤 용기 있는 지점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야 된다라는 것보다도 그랬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그랬으면 좋겠고, 안 그렇다면 안 그래도 괜찮다. 안전한 데 계속 계셨으면 좋겠다. 어, 그렇지만은 그 안전한 곳에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어,
조금씩 한 번씩 시도는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도 같이 드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계속 같이 생각해 주시는 거가 그런 목회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잘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사실 저희가 지금 녹화하는 거는 좀 짧게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모든 분들이 이 사자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시면서 집 밖과 안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